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전세도 엄청난 세금 낸다. 월세 전환으로 전세 폭등 온다. 그동안 월세에만 부과했던 세금이 전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전세 세금이 적게는 연 210만원부터 많게는 3,500만원까지 내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세금 수요가 줄면 그에 걸맞게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원칙인데 틈만 보이면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흐름으로 가면 1주택 모든 집주인이 전세를 줄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와 월세 임대료가 세계에서 제일 싼데 왜 자꾸 임대시장을 뒤흔드는 것일까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스타임과 입지를 전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전세도 엄청난 세금을 냅니다. 월세 전환으로. 그럼 누가 전세 살려고 하겠어요? 전세에서 지금 월세를 받는 게 아닌데 전세 폭등 올 수가 있어요. 어차피 월세는요 돈을 받으면서 세금을 낼 수가 있는데 전세는 묶이면서 집값이 뛰더라도 내 돈이 따로 있지 않은 한은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버팁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게 아주 시간 문제죠. 지금 주거사다리 보시면 우후죽순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전세세금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여기 보세요.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전세도 엄청 세금 낸다. 보시면 자 지금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바탕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 고가주택 12억원 초과 2주택자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간주임대료는 쉽게 말하면 이제 일반 임대료 월세처럼 세금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일 경우도 이걸 초과하면 세금 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정말 청천벽력 아니에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전세 주신 분들 뭐 세금 안 내잖아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내용이네요. 자, 별표 한번 쳐볼게요. 전세 세금 폭탄. 전세 보증금 12억 넘게 받으면 세금 냅니다. 와, 아니 그냥 12억 넘게 받으면 세금 낸다. 뭐 전세 세금 폭탄, 주택 수별 세금 과세, 전세 세금 향후 전망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가 2주택 전세 보증금 간주 임대료 형태로 과세를 하는 거죠. 자, 2026년부터 당장 얼마 안 남았어요. 공시가격 12억이 넘는 2주택자 보증금 합계 3억 초과 임대기간이나 이자율을 따져서 내는 거예요. 주택수별 세금 과세. 자, 1주택자는 월세를 내면 월세 세금을 내는데 전세는 1주택자 세금 없었어요. 2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초과 이 전세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법이 웃기는 게 이제 나하고는 관계없네 이러는 것까지 치면 안 돼요. 처음에는 3주택이었다가 이제는 뭐 2주택 12억 초과 또 합해서 12억 좀 지나면요 그냥 2주택자는 무조건 그 다음에 1주택자 무조건. 왜? 월세 개념으로 접근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자 전세도 당장 현금이 들어오는 거 아니지만 집값이 뛰기 때문에 이것도 소득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때리기 위한 지금 전 당긴 거예요. 이거는 여든 야든 세금 못 걷어서 안 달랐습니다. 보세요. 2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초과 그리고 2주택 합계 보증금 합계 12억 초과. 참 월세 전환 당연히 월세 전환하겠죠. 향후 전망 전세 현금 없어 월세 전환이 가속. 전세는 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돈이 있어야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또 안 내면 요즘 과태료 엄청나게 때립니다. 여러분들 과태료 칼같이 받아가잖아요. 전세 급등 전세의 월세 전환 가치 상승으로 결국 전세가 희소성을 맞게 돼서 전세가 급등하게 돼요. 그래서
특히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 전세가 많이 뛸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고가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40%밖에 안 되는데 이게 50, 60, 70, 80으로 막 올라갈 거예요. 왜? 고가 아파트일수록 월세 맞듯이 세금 맞으니까. 월세 세금 때리듯이. 자, 고가 아파트 갭 투자 30억 이상, 지금 17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돈이 30억 정도 되면 이거 10억 이내로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 맞이하게 될 거예요. 투기꾼들이 판을 치겠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양도세, 종부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소득세. 이 양도세는 세대 합산이에요. 부하고 모하고 자가 있을 경우 합산으로. 예를 들면 자녀주택 양도시 3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분리를 한 다음에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두드러 맞습니다. 30%. 물론 지금은 이제 유예가 돼 있지만 그것도 일시적이잖아요. 종부세 보시면 인별과세예요. 공제만 세대 합산이에요. 부, 모, 자 각각 9억씩 공제받아요. 그런데 넘어가면 세금 내겠죠. 종부세. 자, 1주택 세율 적용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인별과세인데 또 하필이면 부부 합산입니다. 되게 불리해요. 외국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 그런 거 없어요. 자, 부가 왔다가 뭐가 왔는지, 둘이 결혼을 했는지 뭐 했는지, 뭐 또 자식이 하나 와. 그러면 우리는 합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세대수가 같아져 가지고. 근데 외국은요, 그게 파악이 안 돼 버리니까 다 비과세예요. 다 비과세. 또는 세금을 내더라도 많이 안 내요. 오히려 역차별인 거예요. 역차별. 자, 1주택 월세는 비과세. 그런데 12억 초과됐으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부, 모, 2주택 월세 과세죠. 근데 전세는 비과세였는데 이제 전세도 12억이 넘어가면 과세. 합산해가지고 12억이 넘어가면. 이게 뭔 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별표를 칠게요. 전세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소득세 과세 사례. 지금 이해는 간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는 세금을 지금 줄여나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애도 안 낳고 하기 때문에 좀 복지 측면에서 세금을 늘릴 건 늘리지만 전반적으로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상속세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자꾸 쓸데없는 정말 속칭 사회주의적 세금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세금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야당, 민주당 아니에요. 지금 여당이 지금 시행령으로 한 것도 포함돼요. 세금을 자꾸 거두려고만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세금 낭비가 많지 않느냐. 우리나라 세금 낭비 엄청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공사, 적자나는 곳들 반절로 줄여야 돼, 인원. 자, 디지털 시대에서 지금 은행이라든가 기업들은 대폭 줄였는데 왜 세계 1위로 달리고 있는 디지털 이 공공 업무, 자, 공적 업무 그 시장에서 공무원들은 자꾸 더 늘립니까? 줄여야 돼요. 그리고 뽑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세금이 제일 많이 나가요, 지금. 두 번째는 지금 뭐 개인이 됐던 소상공인이 됐던 아니면 대기업이 됐던 왜 혈세로 자꾸 막 씁니까? 그리고 지방도 종부세를 그냥 그쪽으로 퍼 날려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 길거리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논밭 뭐 빤치 가지런히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쓸데없는데 돈을 엄청 낭비해요. 그래 놓고 세금 걷는 거예요, 지금.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한마디로. 오히려 돈을 안 쓰면요, 돈을 안 쓰면 다음에 덜 나가, 돈이. 아니, 제가 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또 전세까지 세금 형평성 문제가 보세요. 30억 아파트 전세 비과세, 3억의 세채 과세. 웃기지 않아요? 30억 아파트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은 세금 안 내요, 전세일 경우. 그런데 3억 아파트 세채, 이 사람 무조건 세금 내야 돼, 전세.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공시가 12억, 월세는 과세고, 자, 12억 전세는 비과세. 이게 뭡니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전세 합계가 12억이면 또 세금을 내요, 이번에 법으로. 1주택자 12억이면 비과세. 말이 됩니까? 소득세. 자꾸 그러니까 편법으로 이제
편법으로 시행령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이런 엉망진창 세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세, 부모, 자녀 각각 12억까지 과세, 월세, 부모, 자녀 각각 12억부터 이제 과세를 하는데, 소득세 인별과세잖아요. 부부 각각 수입에 포함시켜서 과세합니다. 과세 사례 아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보세요. 전세 보증금 내가 4억 줬어요. 그러면 간주 임대료 연 얼마 정도 나오느냐? 지금까지는 안 나왔어요. 연 420만 원을 두드러 맞아요. 와, 이거 뭡니까 뭐예요? 전세 보증금 10억. 자, 20억짜리 아파트 있는데 10억 전세 보증금을 줬어. 간주 임대료 연 1470만 원 내야 돼. 안 냈던 세금을. 자, 이번에는 20억 연 3570만 원. 이게 뭡니까? 물론 지금은 1주택은 제외예요. 1주택 제외인데 나는 제외구나. 쓰다듬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1주택 들어가요. 바로. 법이라는 것은요, 하나 만들면 바로 또 들어간다고요. 세금 어디선가는 뜯어내야 하거든. 그러면 세금을 줄일 생각을 제가 하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진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전세 간주 임대료 계산식이 있어요. 전세 보증금 총액 3억 곱하기 60% 곱하기 정기 예금 이자율 3.5%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4억. 자, 간주 임대료 연 210만 원이나 내요. 월로 따지면 18만 원. 이게 뭡니까? 5억 420만 원. 6억 전세를 줬어. 630만 원. 미치는 거죠, 진짜. 자, 10억 1470만 원. 20억 전세 3570만 원. 세상에 안 냈던 세금을 저렇게 두드러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고 팔짝 뛰겠죠. 한 사람 연봉이네요. 종부세 맞지, 이거 맞지, 중과세 맞지. 전세 세금 문제점은 그러면 뭐가 있느냐? 지구촌, 천정부지 집값과 임대료를 신으면 실제로 그래요. 집값이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비쌌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2021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서울, 강남 외에는 그렇게 막 폭등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OECD 국가나 미국은 지금 신고가 찍고 폭등을 이어가고 있어요. 주식도 폭등을 이어가고 있듯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여러 가지 여건상 못 갔는데 이제부터 조심해야 돼. 이제부터 날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세계 임대료. 한국이 최저야.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15%인데 20% 이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세를 더 내는 곳들을 봤더니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일본.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이게 15%가. 이따 자료 보여드릴게요. 임대지수. 이번엔 임대지수. 도시별로 해봤어요. 서울이 27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임대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비싸다 그러는데 지금 다른 나라 도시하고 비교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꼴찌 수준이에요. 임대료도. 소득 대비 한참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월세 임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자, 뉴욕은 100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은데 그걸 감안해도 100이라고요. 파리 46.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고 자꾸 했던 도쿄마저도 38밖에 안 돼요. 어때요? 우리나라가 도쿄보다도 더 훨씬 임대료가 저렴해요. 자, 부작용. 주택 한류, 이거 진짜 신경 써야 돼. 이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미국 다음 미국 문화를 초월할 정도로, 초월했다는 것이 뭐 이겼다는 뜻이 아니고 요즘 인기가 엄청나요.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단순히 K-팝 아니면 패션, 미용 이런 쪽이 아닙니다. 드라마, 영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음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예요. 그러면 이제 주택시대까지 왔어요. 주택시대. 외국인들, 보험회사라든가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주택시장까지 문을 두드려갖고 갭투자 있죠. 갭투자. 그걸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주택 한류. 외국인이 세금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얘들 불투명한데 갭투자를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쉬운 제도가 있어? 이렇게 땅 짚고 떼돈 버는 방법이 있었어? 제가 여러 번 갭투자 얘기했잖아요. 갭투자는 월세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번다고. 이거를 아예 기업적으로 지금 할 태세예요. 이거 외국인은 법을 다르게 해가지고 막아야 합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자, 집값 급등. 어떻게 되느냐? 전세 세금을 내게 하면 전세가 감소되겠죠. 그럼 이제 전세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집값이 급등하고 갭 투자도 줄어들어요. 제 말 맞죠? 그러니까 집값이 뛴다고요. 전세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게 매매가다. 전세가가 여긴데 전세가 희소성이 있으니까 자꾸 올라가요. 전세값. 그러면 나중에 강남 지금 30억이 17억인데 10억 이내 7억 8억으로도 30억짜리를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거 확대해서 간 거 아니에요. 자, 1주택 확대. 뭔 말이냐. 지금은 3주택에서 2주택까지 왔어요. 지금 전세에 세금 내겠다 하는 거. 이거 곧바로 1주택으로 갈 거예요. 이거 볼 것도 없어요. 사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전세를 월세로 사람들이 전환하면서 얼마나 부작용이 생기겠어요.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특히 강남은 너무나 전세 한 푼도 안 냈던 세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 엄청 내기 때문에 특히 강남이나 한강이나 비싼 곳들이 월세 전환율이 높아서 갭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강남 전세 폭등, 갭 투자 간격 줄며 투자 급증, 전세가 줄어들다가 집값 상승 후 전세 확대. 와, 정말로 엄청나네. 여기 보세요.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이 자, 슬로바키아 거의 28.0, 뉴질랜드, 체코, 덴마크, 영국, 핀란드, 캐나다,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도 높죠. 자, 스페인, 스위스, 폴란드,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프랑스 쭉 있어요. 자, 꼴찌 여기 보세요. 에스토니아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꼴찌예요. 가처분에서. 압도적으로 그것도 꼴찌. 물론 이제 여기는 뭐 주로 잘 사는 나라 위주로 조금 또는 알려진 나라들 중심으로 써놓은 건 써놓기는 했는데 진짜 우리나라 여러분들 임대 비용 싼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번에 전세제도 폐지. 그래서 오죽하면 전세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말들이 나오겠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제도라고 하기보다 어떤 관행이기 때문에 없앤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랫동안 관행, 단기 인위적 폐지 불가. 두 번째, 전세 폐지는 월세 폭등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월세 부담으로 전세를 선호하니까 사람들이. 전세 대체 민간 임대가 지금 너무 없어. 민간 임대 다 입주하고 막 만들려면 수십 년 걸려요. 에스크로 제도라고 있는데 집주인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 집주인이 그 돈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넣고 그 이자 따먹겠어요? 그럼 처음부터 월세를 주지. 자, 월세 비중이 낮아요. 월세 비중 50% 이내입니다. 지금 전세 비중이 높아요. 갭 투자 폐지 반발. 시세 차익. 월세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손해를 보게 되면요. 그걸 어디다가 떠안게 하냐. 임차인들, 세입자한테 떠안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9번. 자, 세계 이번에는 주요도시 주거 임대료 및 생활비 지수. 자, 임대료 우리 27.63이에요. 자, 여기서 20%대 있는지 보세요. 어디가? 서울이. 없어요. 좀 54, 73, 46, 64, 42, 38, 78. 자, 샌프란시스코 112, 뉴욕 100. 도시별로 다 나왔네요. 59, 44. 기본 40대는 다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애게 27. 그런데 전체적으로 생활비 지수는 우리나라가 85고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네요. 약간 낮죠. 왜 전체적으로 낮아졌냐, 생활비가. 바로 이 주거비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살맛나는 곳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제도 장단점.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인데 집주인 전세 활용해서 갭 투자해가지고 집값 급등. 그래요. 자, 전세제도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세입자. 월세보다 전세가 부담이 적죠. 왠지 돈을 적게 낸다라고 생각해서 세입자도 만족을 해요. 근데 제가 냉정하게 말했을 때 집주인이 훨씬 유리하다고 제가 했잖아요. 여튼간에 둘 다 유리. 세입자, 집주인 모두 상생하는 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정적. 강통전세 보증금 위반한 세입자 손실 볼 수 있고 집값 폭등, 갭 투자 증가로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전세 사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무주택자들은 망하는 제도가 전세제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집주인이 유리하죠. 집주인이 세입자 이익의 5배. 그러니까 세입자는 월세를 그냥 전세로 내면서 왠지 돈을 안 낸다는 기분만 들지만 집주인들은 돈을 엄청 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중에 돈 가치가 떨어져서 세입자들이 부정적이다.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네요. 전망, 전세 폐지, 집값 30% 폭락, 월세보다 대출. 전세가 완전히 폐지돼 버리면 좋은데 이게 또 부작용이 생기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집값이. 95년에서 23년 순수 전세, 준전세,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전세 몇 번 폐지시키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전세는 줄지 않습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전세 폐지, 전세 소폭 줄고 30년간 계속 유지가 됐어요. 전세 폐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세금 폭탄, 이 전세에도 때린대요. 오, 정말 끔찍하죠. 최근 전세제도 폐지 논의가 잠잠해지자 이번에는 전세에 세금을 때리겠다는 발상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